텍사스 오스틴에서 살던 한 젊은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28살 평범한 직장 생활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아시아는 그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공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반도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배낭 하나에 호기심 하나만 짊어지고 떠난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28세 여성이죠. 사실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 해외여행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죠.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혼자 가는 것도 무섭고 뭔가 복잡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가을 직장 생활이 너무 지겨워졌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화. 뭔가 변화가 필요했는데 마침 회사에서 2주간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기는 싫고 그렇다고 멀리 갈 돈도 별로 없고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본 항공료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행 왕복 $680. 아시아 여행 중에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케이팝, 김치, 그 정도? 친구들 중에 한국을 가본 사람도 없었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일본이나 태국처럼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안전하다고는 하니까 일단 가보자는 심정이었죠. 가격도 저렴하고 2주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런 기대 없이 정말 그냥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와, 생각보다 깨끗하네. 였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전혀 읽을 수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다행히 영어 안내판들이 곳곳에 있었고 공항 직원들도 영어로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주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일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저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온 이 나라에서 제가 평생 그리워할 추억들을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높은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전통적인 건물들의 조화.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둘째 날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북한산을 가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큰 도시 한가운데서 1시간이면 진짜 자연을 만날 수 있다고. 텍사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서서히 바뀌는 걸 보며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초록색이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1시간도 안 되어서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서울 안에 있는 산이야? 산 입구부터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등산로마다 난이도 표시까지. 미국에서 본 국립공원 못지않은 시설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산에 오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오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등산복도 정말 전문적이었고 등산 스틱을 들고 능숙하게 산을 오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산을 사랑하는구나. 중간쯤 올라갔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Where are you from?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직접 사진도 찍어주시고 산 정상까지 가는 길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와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또 다른 산들. 이렇게 큰 도시가 이렇게 많은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산길에 만난 또 다른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산 아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가족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부산으로 KTX를 타고 갔어요. 2시간 30분 만에 바다가 있는 도시에 도착한다니
이것도 정말 신기했죠.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해변이 있다니. 특히 놀라웠던 건 해변의 깨끗함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의 일부 해변들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저녁이 되어서 해변에서 바라본 부산의 야경도 환상적이었어요. 바다와 도시, 산이 한 번에 어우러진 풍경. 이런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자연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도시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는지 정말 궁금해졌답니다. 본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에는 택시만 타고 다녔는데 호텔 직원이 지하철이 정말 편리하다고 추천해줘서 용기를 내봤죠. 티머니 카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뉴욕의 메트로 카드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 보였어요. 지하철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일단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도 깨끗하고 벽면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게 진짜 지하철역이야?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안내 시스템이 정말 완벽했어요. LED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 아니 초 단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나오면 정말 2분 30초 후에 열차가 들어와요. 이런 정확성은 정말 처음 경험해봤어요. 열차 안에서도 계속 놀랐어요. 일단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차가 흔들리지도 않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지하철이야? 싶을 정도로 쾌적했죠. 환승도 정말 간단했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곳곳에 영어 안내도 있고 길을 잃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역 안에 쇼핑몰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버스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LCD 화면이 있어서 각 노선별로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15번 버스 3분 후 도착, 두 정거장 전이라고 나오면 정말 그 시간에 와요. 이런 시스템은 정말 신의 손길 같다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건 버스 기사님들의 운전 실력이었어요. 서울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정말 안전하고 부드럽게 운전하시더라고요. 급브레이크나 급가속이 거의 없어서 서 있어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KTX를 처음 타봤을 때는 정말 입이 안 닫아졌어요. 이게 기차야, 비행기야? 싶을 정도로 빠르고 조용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텍사스에서 이 정도 거리를 자동차로 가면 5시간에서 6시간은 걸릴 텐데 기차로 2시간 30분 만에 간다니. 기차 안에서의 경험도 환상적이었어요. 좌석이 넓고 편안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답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고 콘센트도 각 좌석마다 있고 이런 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심지어 기차역도 공항처럼 현대적이고 편리했어요. 체크인도 간단하고 대기실도 쾌적하고 미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교통 서비스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KTX가 모두 같은 카드로 결제되고 환승할 때마다 할인도 받고 이건 진짜 교통혁명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넷째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본 TV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는 가끔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 야구는 뭔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치킨과 맥주요? 치맥이요? 프론트 직원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핫도그와 맥주가 정석인데 치킨이라니. 궁금해서 그 다음날 잠실 야구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야구장에 도착해서 첫 느낌은 와, 진짜 축제 같네. 였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팀 유니폼을 입고 응원 도구를 들고 정말 들뜬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가족적이고 더 친근한 느낌이었죠. 표를 사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외국인이시면 내야 응원석이 재밌을 거예요. 응원이 정말 신나거든요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야 응원석 표를 샀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응원단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더라고요. 관중들도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정말 콘서트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게 야구장이야, 음악회장이야?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치맥,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갓 튀긴 치킨과 시원한 맥주, 야구장의 분위기까지 이런 완벽한 조합이 있다니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진짜 충격이었어요. 각 선수마다 고유한 응원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멜로디가 좋은 노래들이었어요. 관중들이 모두 가사를 외우고 있어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야구장 전체가 하나의 합창단이 되는 거예요. 응원가가 나올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응원 도구도 신기했어요. 풍선을 불어서 터트리는 소리, 천둥북 소리, 응원봉을 흔드는 소리, 야구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끄럽다는 느낌보다는 신나고 즐겁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7회 말이었어요.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We Are the Champions를 한국어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 관람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저에게 치킨을 나눠주시면서 한국 야구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진심으로 어메이징, 인크레더벌 이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승부보다는 그 순간의 열정, 그 순간의 하나됨이 더 소중했거든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민족의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이렇게 직접 느껴본 건 정말 처음이었답니다. 다섯째 날 종로구의 작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고 있었는데 계속 헤매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못 읽으니까 간판들이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때 뒤에서 실례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어디 가세요? 하고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영어를 하실 줄이야. 창덕궁을 찾고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직접 앞장서서 안내해 주셨어요. 그냥 길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를 직접 걸어가시면서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처음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친근하게 물어보시고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과자를 꺼내주시면서 이거 한국 전통 과자예요. 맛있어요 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 낯선 외국인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창덕궁 입구에서 헤어질 때 할머니가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우리나라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라고 답했죠. 그 이후로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는 20대 청년이 자기 핸드폰으로 지도를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한다면서도 번역 앱까지 켜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명동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서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니 자기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호텔까지 같이 걸어가 주셨어요. 편의점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해서 계산할 때마다 조금 어색했는데 알바생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특히 한 편의점에서는 청년이 한국 과자 중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골라주기까지 했어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처음 한국 오셨어요? 이 음료 정말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 주시고 서비스로 작은 디저트까지 주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밥을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가족분들이 외국인 혼자 계시네라고 하시면서 김치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어떠셨어요? 또 놀러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이 나라의 진짜 보물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이나 음식도 좋지만 결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었답니다. 여섯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불국사였어요. 경주까지 KTX로 가는 길에 서부터 설렜죠. 1000년도 넘은 절이라니 불국사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정말 신비로웠거든요. 미국에는 이런 역사를 가진 건물이 없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대웅전 앞에 서서 바라본 석가탑과 다보탑, 설명을 들어보니 1300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탑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여기 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절 안에서 만난 스님께서 영어로 불교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불교는 평화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1000년 넘게 사람들이 평화를 기원해 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석굴암에서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13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정교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얼굴 표정이 정말 자비로워 보였어요. 미국의 박물관에서 본 조각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와서 간 곳은 창덕궁이었어요. 궁궐 투어를 신청했는데 가이드분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궁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어요. 서양의 궁궐처럼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궁궐 건물들이 주변 산과 나무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더라고요. 베르사유 궁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후원을 걸으면서는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연못에 비친 단풍, 작은 다리, 정자에서 바라본 풍경.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 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한옥들을 구경하는데 정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예 체험을 했는데 붓으로 한글을 써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이 천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쓰세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명상하는 기분이었어요. 전통차 체험도 잊을 수 없어요.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더라고요. 차를 우리는 과정, 따르는 과정, 마시는 과정 모든 게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본 현대 한국 문화도 놀라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구나. 한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옷들, 전통 무늬를 활용한 현대 미술 작품들. 한국은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청계천을 걸으면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LED 조명과 전통적인 다리의 조화,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 이런 도시가 또 있을까?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시간의 무게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현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화유산이구나 싶었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2주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더라고요. 마지막 며칠 동안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음식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처음에는 매운 게 걱정이었는데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정말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어요. 특히 한정식을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진짜 한 끼 식사야? 라고 놀랐어요. 작은 반찬들이 10개도 넘게 나오는데 각각이 다 다른 맛이고 다 맛있더라고요. 길거리 음식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떡볶이, 어묵, 호떡. 미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면 핫도그 정도인데 한국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호떡을 먹었을 때의 그 달콤함. 쇼핑도 재밌었어요. 명동과 홍대에서 쇼핑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 정말 패션 센스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데 품질은 더 좋고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었어요. 밤 12시에도 혼자 길을 걸을 수 있고 지갑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주워서 돌려주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을 때도 정확하고 이런 나라가 정말 있구나. 그리고 질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고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이렇게 잘 지켜지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문화적인 깊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어요. 드라마 하나에도 가족, 사회, 전통이 다 들어가 있고 카페 문화도 특별했어요. 스타벅스보다 훨씬 예쁘고 분위기 좋은 독립 카페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카페에서 정말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 주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들, 혼자 책 읽는 사람들. 정말 여유로운 문화였어요. 열흘 동안 정말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빠르고 화장실은 어디나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이런 나라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마지막 날 밤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 63빌딩 불빛,
그리고 강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면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올 거야. 2주도 너무 짧았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공항에서 체크인하면서 정말 아쉬웠어요. 벌써 떠나야 하다니.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 안녕, 한국. 꼭 다시 올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 나라는 제가 평생 그리워할 곳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를 남겨두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답니다. 텍사스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모두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사라, 정말 그렇게 좋았어?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아니면 케이팝이나 김치 정도만 알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일단 안전함부터 말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한 곳이 많아요. 특히 대도시일수록 더 위험하죠. 하지만 서울 같은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에서 밤 12시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비교해보세요. 청결도, 정확성, 친절도 모든 면에서 서울이 앞서요. 이건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정말 앞서가고 있어요. 5G 인터넷 속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 스마트 시티 구축.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문화적 영향력도 대단하죠.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킹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과 창의성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의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곳곳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될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주목할 만해요. 한국 사람들의 학습 능력, 적응 능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인적 자원이야말로 나라의 진짜 경쟁력이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따뜻해요. 야구장에서 본 그 열정, 길에서 만난 그 친절함, 이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은 아시아의 관문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예요. 안전하고 질서 있고 기술적으로 앞서고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사람들이 따뜻한 나라.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한테 말해줬어요. 한국 꼭 가봐. 정말 다른 세상이야. 회사 동료들한테도 추천했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봐. 분명히 배울 게 많을 거야.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음번에 한국에 갈 때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아예 한국에서 살아볼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 중이거든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거나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거나, 그런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아보고도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나라들이 많지만 한국처럼 안전하고 질서 있고 문화적이고 따뜻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갈 힘을 가진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칩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관문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다.